안녕하세요. 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지금 가장 뜨거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응원하는 걸 넘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빈예서 씨, 홍자 씨에 대해서 자진하차하라는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대체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실수를 했는데도 어떤 참가자는 살아남고요. 심지어 과거에 비슷한 실수로 탈락했던 다른 참가자는 이번엔 또 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규칙이 뭐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이 논란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격앙된 시청자들 반응,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작진의 의도까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란의 불길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참가자가 있다는 게 이 상황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구수경 씨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10년간 무명 생활을 딛고 이번 경연의 최대 발견으로 꼽히는데 단 한 번의 논란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묵묵히 실력으로만 증명해서 대국민 투표 순위가 홍자 씨를 누르고 6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멍청하죠. 이렇게 정석대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특정 참가자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더 짙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 홍자 씨와 빈예서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 다 경영 중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두 실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렇죠.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네, 홍자 씨는 팀 미션에서 고음살이 하다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음이탈 실수를 했죠. 이건 명백한 기술적 실패예요. 반면에 빈예서 씨의 경우는 노래 2절을 아예 못 부르고 감정에 북받쳐서 주저앉아 울어버린 이른바 오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더 큰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건 자료를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기록이랑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홍자 씨는 미스트롯 시즌 1에서도 음이탈 실수가 있었는데 결국 최종 3위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청자들이 데자뷰를 느끼는 거죠. 또 저런 실수에도 살아남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빈예서 씨의 과거는 정반대입니다. 미스트롯 시즌2에서 컨디션 난조로 비슷한 실수를 한 뒤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었거든요. 한 사람은 과거에도 실수하고 살아남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수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거죠. 와, 이걸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번 현역가왕에서는 이 과거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자 씨는 음이탈을 하고도 추가 합격으로 구제됐고 노래를 아예 중단한 빈예서 씨는 팬덤에서 막 결승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걸 보면 사실상 결승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네, 거의 확정적이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대체 뭐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불공정 논란의 핵심입니다. 실력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의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죠. 시청자들 반응을 담은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분노가 느껴져요. 그냥 단순히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수위가 높죠. 눈물을 흘릴 거면 연기자를 해야지 왜 가수를 하냐? 수능 시험 보다가 힘들다고 울면서 시험 포기한 학생이 서울대 갈 수 있냐? 이런 비유까지 등장했어요. 이건 거의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은 이걸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시청자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와, 단순한 팬덤 싸움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두 참가자의 안타까운 개인사가 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홍자 씨의 논란이 막 불거질 무렵에요. 과거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살면서 5,000원짜리 옷 사입고 사기까지 당했던 그 8년간의 힘든 무명 시절 이야기가 공개됐어요.
빈혜서 씨 경우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던 개인사가 조명되면서 많은 동정표를 얻었고요. 듣고 보니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위기를 덮을 만한 감성 카드를 꺼내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제작진이 의도한 그림일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들은 바로 그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리얼리티 쇼의 아주 고전적인 연출 방식이라는 거죠. 고전적인 방식이요? 네. 먼저 논란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시청자들 이목을 딱 집중시킨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감성에 호소하는 서사를 푸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무뎌지고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면서 참가자를 감싸 안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인기 있는 참가자를 결승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한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참가자의 실력이나 무대의 완성도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개입의 흔적이 무대 위에서도 보인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빈혜서 씨랑 이수연 씨의 1대1 대결 무대? 이게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언급됐어요. 네, 그 무대는 제작진의 개입 의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당시 두 사람의 점수 차가 이수연 210점, 빈예서 90점, 120점이나요? 네, 무려 120점이나 났어요. 자료는 이게 순수한 실력 차라기보다는 어린 참가자인 빈예서 씨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줘서 다음 라운드를 위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극적인 연출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라운드에서 오열 사태가 터졌죠. 아, 그 두 사람의 연습 과정 편집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수연 씨가 화음을 넣고 싶다고 하니까 빈예서 씨가 퍼포먼스 하면서 화음 넣을 여유가 있겠냐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언니 파트 나한테 넘겨도 된다. 내가 다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요. 맞아요. 이 부분만 딱 보면 빈예서 씨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빈예서 씨의 인성을 문제 삼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료가 동시에 지적하는 건 제작진이 두 사람이 서로 땀 닦아주고 머리 묶어주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분명히 함께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아, 같이요. 네, 이게 바로 악마의 편집의 교묘함이죠. 갈등하는 모습이랑 친한 모습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대체 진실이 뭐지? 하면서 더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경연의 공정성보다는 참가자 간의 관계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요소가 드라마와 시청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보죠. 만약 이 모든 게 제작진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최종 탈락자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그 예측을 시도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의 다음 수를 읽는 것처럼요. 와, 분석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제작진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장하는 인기 참가자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명제하에 모든 걸 분석하는 거죠. 그 전제에 따르면 팬덤이 확실한 빈예서, 홍자 씨는 무조건 결승에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두 명은 일단 확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참가자들 중에서 누가 탈락할지를 예측하는 건데 분석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탈락 위험군으로 스테파니, 장태희, 소요미, 하이량, 김주희, 추다혜 씨를 꼽아요. 이 중에서 홍지연 씨나 강혜연 씨처럼 대국민 투표 순위가 높은 참가자는 시청률 때문에라도 제작진이 안고 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한 명씩 속어법으로 주어나가다 보면 가장 유력한 탈락 후보로 스테파니 씨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 명이 탈락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스테파니 씨랑 함께 추다혜 씨나 하이량 씨를 지목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빈예사 씨는 설령 탈락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을 통해 구제될 거라고까지 예측하는데 그 방식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무대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마스터들의 재투표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을 줘야 하니까요. 이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이런 제작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하고 분석할 만큼 이 경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왔네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현역 가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두 참가자의 실수를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대에서의 실수가 실력의 척도가 되지 않고 시청자들의 분노는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고 그 모든 배경에는 시청률을 위한 제작진의 서사 만들기가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재미있는 방송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적어도 이번 현역 가왕의 경우에는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방송의 흥행 논리가 경연의 공정성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마다 실수를 다루는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점이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요즘처럼 시청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참가자의 과거 영상, 개인사, 인터뷰까지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쵸. 다 나오죠. 이런 시대에 과연 음악 경연이라는 게 순수하게 그날 밤의 노래 훈곡만으로 평가받는 게 애초에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제는 제작진이 만들어주는 서사, 내러티브 자체가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경영의 일부이자 심사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